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편안하게 버스 탈 수 있는 종목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그동안 참 단골 승객분들이 많이 늘어난 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기사님의 수익 덕분이겠죠. 지난주에 탑승했었던 수익버스들의 현황 한번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일단 그중에서도 APR 어떤가요? APR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내내 좀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우리가 원점으로 결국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롯데관광개발 후속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APR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장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APR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다 APR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좀 미국, 북미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더 좀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로 많은 부분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랬을 때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큐브의 어떤 판매량도 같이 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1차 목표가 23만 7천 원 돌파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6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도 22만 원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속력 높여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2차 목표가 26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태워주셨던 버스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기 태워주셨는데 이 버스는 어떤가요? 네, 이 버스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PR과 함께 또 삼성전기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과 무관하게 결국 6%대 어떤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MACC뿐만 아니라 FCBGA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카메라 모듈도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전장에도 다양하게 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유리기판 관련된 삼성전기의 어떤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그리고 FCBGA 그리고 MACC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까지 결국 육각형 기업으로서 4분기 실적은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4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3만 원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저는 1차 목표가는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 26만 4천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2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태워주셨던 삼성전기도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1차 목표가, 그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계속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탑승 가능한 수익버스 2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버스 노선을 어떻게 정할까요? 네, 첫 번째 노선은 정말 오랜만에 끌고 오는 바로 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랑버스, 새내기 버스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빨간 노선을 워낙 사랑해 주시니까 맞습니다. 또 빨간색일까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신규 상장 노란색 노선입니다. 그럼 어떤 마을일까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마을을 한번 들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금통위원회 마을이 있고 세 번째는 미국 PC 지표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노랑본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벤트들 중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네. 오늘은 마을 이름도 기네요. 맞습니다. 이 마을로 떠날 버스 어떤 버스면 될까요? 당연히 로봇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12490 한라캐스트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할 버스는 로봇버스고요. 그중에서도 한라캐스트로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승객분들 모여주시면 되는데 기사님의 로봇버스 역시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네요.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개정안 발표가 있었어요. 당연히 하청 노조, 원청 교섭권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또 연내 안에 또 이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지침 사항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로봇, 특히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강하게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오늘같이 좀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봇 기업들은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의 하락을 나름대로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관련된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에도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한라캐스트다 보니까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현대차의 앞으로의 성장 배경과
똑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한라캐스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고객사는 결국 이제 LG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의 다이캐스팅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한라캐스트다 보니까 결국 이제 현대차와 삼성과 LG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라캐스트의 다이캐스팅 부품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수주잔고만 거의 3,500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수주잔고가 1조 원을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찍히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현대차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로보틱스 사업과 또 자율주행 사업이 핵심인데 관련해서 한라캐스트의 어떤 매출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거래를 소개해드렸던 삼성전기도 한라캐스트의 주요 어떤 고객사이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어떤 출하량도 같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중요할 텐데 한라캐스트의 주가 차트를 보면 지난 한 달간 좀 긴 조정을 맞는가 했더니 최근 4거래일 연속기로 빨간불 계속 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한라캐스트가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는 이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었었는데 이제 3개월 차 오버행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로보틱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11,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9,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캐스트의 목표 주가는 11,700원, 손절 라인은 9,1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버스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버스 노선은 어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노선은 제가 좋아하는 항상 빨간 버스로 환승하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사님의 빨간색 버스들이 다 잘 가고 있으니까요. 기대를 하면서 빨간 노선 가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이죠? 네, 한국의 어떤 수출, 또 K 수출을 살리고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K 배터리 마을이 있고요. 두 번째는 K 반도체 마을이 있고 K 조선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K 방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시리즈 마을 중에서도 방산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버스 타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42670 HD현대 인프라코어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 042670의 HD 현대 인프라코어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승객분들 탑승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버스는 승객분들 많이 타셨고 두 번째 버스는 조용하네요. 사실 이 버스도 실적이 굉장히 수반이 되는 특히 뭐 내년에 또 이제 중동의 대규모 이제 방산 수주에 있어서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HD현대 인프라코어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 기업들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평화 프레임워크를 좀 마련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길고 길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끝날 것인가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물론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빠르면 연내 안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HD현대 인프라코어의 장점은 방산 관련된 핵심 수혜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식에 대한 어떤 가장 핵심 수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굴착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 점유율 1등 기업이 HD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현대 로템의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중동 국가에 공급하는 이제 K2ME 같은 경우는 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HD현대 인프라코어에 엔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ESS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스 발전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용 엔진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에 있어서도 HD현대 인프라코어가 핵심이고 방산에도 핵심인데 결국에 우크라이나 종식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같은 K 방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줘도 오늘 HD현대 인프라코어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산이 올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에 HD현대 인프라코어로 두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방산 중에서도 HD 현대 인프라코어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식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이 중요할 텐데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네, 일단은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16,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12,6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6,300원까지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수익 버스는 모두 탑승 마쳤고요. 자세한 전략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시장 전략 방송 말씀드릴 건데 11월 내내 시장이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오늘의 어떤 시장의 하락 주 원인이 또 펩트론의 어떤 급락인데 제가 계속해서 펩트론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펩트론의 하락 이유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략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항상 많은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